안녕하세요. 지호평가사입니다. 오늘은 2년차 유예로 합격하신 이기상 평가사님 모시고 한번 합격 어떻게 했는지 라든지 그 어떤 비결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이기상 평가사님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신데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현재 대학생인 이기상이라고 하고요. 2019년 가을 한 11월쯤에 공부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에 2020년 1차 떨어지고 21년도에 1차 붙고 22년도에 2차 붙어서 올해 합격하게 된 수험 기간으로 하면 3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대학교 아직 졸업은 안 하신 거고 네네. 학교 병행하시면서 준비를 했고 1년 정도 휴학을 한 건가요? 휴학을? 네, 1년 정도 휴학. 휴학했습니다. 요즘은 워낙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이런 자격증 시험을 많이 준비를 하고 학교 병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궁금한 게 많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난 지 한 1개월 지났나요? 그 정도? 네, 한 달 됐습니다. 그동안 뭐 하고 지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냥 여느 대학생처럼 네. 게임하고 술도 먹고 뭐 알바도 하고 그러면서 평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기 중인 거죠? 네네. 그리고 지금 아직 졸업을 안 하셨으니까 법인은 네. 취업을 유예한 상태이시고 저희 그 이기상 평가사님이 이론 스터디 채점 팀장으로 계십니다. 아마 굉장히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시고 있으니까요. 우리 이기상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대학교 학업이 있다 보니까 거기 또 학업 성적도 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병행을 했던 이유가 네. 합격을 이제 하고 나서도 뭐 한두 학기 좀 시간적으로 아껴보자 이런 의도였는데 지금 뭐 학점도 그 기간 동안 거의 뭐 1점대, 2점대 이 정도고 거의 의미. 네, 뭐 학사 경고까지 받았고 또 이제 방문각에 와서도 뭐 쪽지 시험 같은 걸 봐도 성적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두 마리 토끼 다 놓칠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 그런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금전적으로도 등록금도 좀 낭비됐고 이게 학업 병행이라는 게 참 더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잘못 밸런스를 맞추면 뭐 학업을 학업 성적대로 점수 안 좋게 나오고 이 자격증 시험은 자격증 시험대로 합격이 안 되고 이러면 진짜 최악의 결과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학교 다니시면서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밸런스를 그래도 좀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맞습니다. 학교 사실 성적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자격증 시험 합격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합격을 못했을 경우도 생각해야 되고 네. 저도 사실 2년차 때 합격하고 2년차 때 불합격했죠. 합격이 아니라 불합격을 했는데 그때 그 다음에 바로 제가 그래도 좀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게 저는 학점 관리를 되게 잘 해놨거든요. 그때 학점 거의 4점대 정도 맞춰 나왔고 되게 사실 제가 준비된 게 진짜 없었어요. 막 토익도 그 당시 700대 막 중반 그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금융권 취업이 되게 잘 됐거든요. 이게 이제 학점 관리를 되게 잘 해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기상님도 한번 이야기해 주셨지만 학업을 특히나 병행하시면서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쨌건 병행을 하는 거니까 둘 다 잘 밸런스 잘 맞추셔서 그래도 둘 다 좀 성공적으로 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안 된다 싶으면 과감하게 하나를 포기하는 게 맞다. 네네, 진짜. 그러면 이제 한번 2차 과목 또 이제 1차는 1차고 이제 2차 과목에 대한 공부 방법 이제 지금 한참 내년 2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좀 공부 방법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실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 투자 대비 성적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한번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가성비 안 좋았다 뭐 그런 거죠 사실 그렇죠? 네, 완전. 네. 그럼 과연 어떤 부분이 문제였다고 생각하는지 그냥 본인의 그냥 소감을 좀 듣고 싶어요. 일단 제가 좀 잠도 많고 네. 많이 게으르다 보니까 아침에 그 일찍 일어나는 걸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오후에 하는 실무 스터디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신문은 보통 눈 뜨자마자 하는 게 네네네. 신문이니까 제일 정신이 맑을 때. 그래서 이제 저 혼자 하기로 마음먹고 이제 잘못된 생각을 했던 거죠. 늦게 일어나서 늦게까지 하자. 이 생각 갖고 이제 하다가 그래도 시험 보기 한 4개월 전에는 약간 좀 생체 리듬을 좀 맞춰보겠다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스터디를 했는데 네네. 그때 정말 새로 얻은 정보랑 잘못 알고 있던 걸 수정했던 정보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 개별 스터디 통해서 네네네. 이제 얻으신 거죠? 혼자 할 때는 사실 몰랐던. 네네. 음. 정말 진짜 아침 스터디가 음. 진짜 중요하지 않나. 이게 사실 개별 스터디라는 게 꼭 해야 된다 그건 아닌데 아, 네. 하면 좋은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뭐 4년차 때는 못했지만 회사 다니면서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못했지만 2년차 때는 저도 개별 스터디를 했었고 그 개별 스터디 하는 과정에 이게 보다 보면 같은 그 연차 수를 하더라도 과목마다 다들 그 레벨이 좀 달라요. 네네. 능력치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배울 수 있는 좋은 부분들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연차 수가 작을 때는 이거를 해결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강사님한테 묻고 답변을 받는 데까지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개별 스터디원도 잘 만나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저도 개별 스터디원 전부 다 합격을 했거든요. 그때 개별 스터디원 저희가 총 4명, 막- 4명이었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합격하고 전부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개별 스터디는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꼭 네.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하면 좋은 건 분명히 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죠. 정보 같은 거.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 네네. 그래서 그런 생활 리듬을 좀 바꾼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도움이 된 거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 이런 건 뭐예요? 계산이나 답지를 대충 보기? 제가 또 그 쓰는 거를 손 앞에서 싫어해서 이게 실무책 딱 펴놓고 네. 항상 이렇게 팔짱 끼고 공부하거든요. 아, 이게 아마- 주간식 논술 시험에서 네네. 팔짱 끼고 공부를 한다. 그냥 이제 막 머리로 목차 네. 잡고 네. 대충 뭐 쓴 막 수익 방식 맞다 이러면 음. 답지도 대충 넘기면서 맞구나 이렇게 음. 넘어갔는데 이게 진짜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음. 이렇게 잘못 알게 되는 게 더 경계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특히 이제 보상 평가나 정비 평가 이런 데서 나중에 이제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공부 방법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그러면 계산기 이런 것도 자주 안 두드린 거예요? 네, 저 건전지도 별로 갈아본 기억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본인도 진짜 이제 이러면 안 되는. 이게 사실 그냥 눈으로 보는 공부랑 쓰는 공부가 진짜 다르거든요. 네, 사실 이론 같은 경우에도 책만 보면 사실 뭐 그럴싸해요. 그럴싸하고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 나 이건 이런 거야. 시장 분석은 이런 거야. 이런 개념은 알아요. 근데 막상 그걸 글로 쓰라 그러면 생각보다 잘 안 되거든요. 맞아요. 내가 생각한 거와 그 생각한 게 바탕으로 되어 진짜 제대로 써지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어쨌건 2차 시험은 우리가 마스킹하는 시험이 아니라 300분 동안 계속해서 쓰는 시험이잖아요. 사실 뭐 실무는 좀 그렇게 쓰는 시간이 적다 하더라도 네. 최소 200분 이상을 써야 되니까 쓰는 연습은 저는 꼭 반드시 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시간은 오래 걸리죠. 네, 쓰면서 공부를 하면 오래는 걸리는데 공부에 있어서 남는 건 쓰는 게 분명히 더 있어요. 네, 진짜 그래서 맞아요. 저도 사실은 쓰는 공부를 좀 많이 한 편이었거든요. 쓰면서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도 있고 내가 쓴 걸 보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든지 잘못 내가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발견할 수 있을 거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상으로도 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좀 쓰는 연습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얘기를 더 많이 죄송해요. 그럼 이제 실무 과목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근데 뭐 그 유도훈 평가사님이 되게 가이드라인을 좀 구체적으로 주셔서 네. 그거 따라하면서 뭐 일단 기본서 있는 짜투리 문제도 풀고 천점 풀고 뭐 종합 문제 그리고 여기 방금 이제 GS 자료들 풀면서 그러고 이제 그냥 뭐 거의 하라는 대로 네,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냥. 결론은 하라는 대로 했다. 네네. 기본 문제 풀고 종합 문제 풀고 딴 거, 기출 문제 네. 풀고 스터디 문제 풀고 이제 어쨌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네네. 숙지하는데 집중을 한 거고 뭐그 이상의 뭐 다른 걸 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냥 그러면 뭐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해서 문제 풀이는 꾸준히 계속 하셨던가요? 네, 저는 오히려 좀 막바지에 좀 실무를 많이 해가지고 그게 좀 도움이 됐을까요? 막바지에 좀 쉬운 문제 풀이 많이 한 게. 네, 진짜 그 마지막 4개월에 그 아침 스터디하면서 공부했던 게 저 시험 공부했던 한 2, 3년 그 기간 중에 가장 도움됐던 시기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되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그 수석 이번에 이론 수석 하신 네네. 우리 이해룡 평가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시험 보기 한 100일 전 이때 공부가 사실 그 전 공부를 압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어떻게 준비했냐가 많이
좌지우지한다고 하시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또 그때가 제일 공부가 안 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시험이 이제 가까워지기도 했고, 뭐 좀 내가 좀 더 해서 더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약간 그런 약간 지치기 쉬운 그 시기인데, 그때 집중을 더 잘 한다라면 정말 뭐 스터디에서는 사실 좀 성적이 좀 낮다 하더라도 실제 시험의 결과는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때 이렇게 집중 투자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뭐 어쨌건 실무라는 과목 자체는 뭐 어떻게 보면 평가사님들이 제시해 준 그 가이드에 따라서 이제 거의 남들과 비슷한 공부를 해온 거네요. 네네. 그렇게 다른 공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럼 이론으로 한번 가시죠. 네, 이론 최천 팀장님. 이론은 기본서 해독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사실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싶긴 한데 네. 뭐 제초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합격 수기에 있는 이제 기본서에 대한 중요성 한번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기본 교재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문장 글로만 돼 있는 거고, 또 문제풀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문제풀이가 더 중요하기도 하죠. 네. 그때 기출문제집을 어떻게 또 활용했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이론 공부한 거 제일 좋아했는데 책이 제일 얇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루하루 공부를 하면은 그 체감이 된다 해야 되나? 장수가 넘어가고 이제 책이 뭔가 끝이 했다. 보이니까 이제 또 근데 또 책이 얇다고 절대로 이제 여기 있는 기본서 안에 있는 정보의 양이 적었던 건 아니거든요. 글씨가 작았을 뿐이에요. 네, 아니, 따지고 보면. 그것도 그 목차도 네. 읽기 좋게 돼 있고 뭐 키워드도 잘 들어가 있고 이래서 저는 그 기본서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기본서가 얇은 만큼 제가 생각했던 게 등한시하는 부분 없이 그냥 다 정성 들여서 읽어보자.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책의 뭐 자본 환원 방법이라던가 뭐 초화토지, 잉여토지 이런 것들도 저는 특히 또 운이 좋게 또 잘 또 읽고 나중에 또 서브로 혼자 정리해놨던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은 보수적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 물론 2년차 유예라서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죠. 실무도 해야 되고 복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은 기본서의 특정 부분은 그냥 패스하고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강사로서 말씀드리지만 뭐 무조건 패스하는 말은 항상 드리지 못하거든요. 대신 비중 조절을 해서 모르지는 않아야 된다. 맞아요. 최소한 그게 나왔을 때 뭔지 쓸 수 있는 정도는 봐둬라. 대신 이제 출제의 가능성이 높은 거는 더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한 거는 그래도 쓸 수 있을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바람직한 공부 방법 같고, 올해 시험도 사실 2번, 3번이 워낙 점수들이 합격자분들조차도 되게 낮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도 1번, 4번 점수가 그래도 좋았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1번, 4번이라는 게 사실 교재에 다 실려있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래도 잘 쓴 분들이 그래도 어쨌건 간에 40점을 넘어서 그래도 합격할 수 있는. 올해 사실 패턴이 그렇거든요. 뭐 실무나 법규 한 50점대 맞고 이론 이제 40점 넘겨서 합격하신 그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내가 잘 모르는 논점이라 하더라도 책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다 끌고 와서 그 내용으로 답을 채운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론 답안지 썼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렇게 네. 생각해요. 그리고 어쨌건 간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 베이스는 결국 기본 서니까 거기 내용 좀 흡수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기출문제집 이건 어떻게 활용했는지. 기본서가 얇다고 또 생각하면 또 그만큼 시간이 좀 아껴지잖아요. 다른 과목보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기출을 1회부터 읽었거든요. 보통 좀 많은 수험생들이 1회부터 읽지는 않잖아요. 잘 안 보죠. 네네. 오래됐으니까. 근데 읽으면서 이제 또 기본서 위에든 아니면 또 따로 서브를 만들든 그 기출문제 1회부터 30회 정도까지 내용 정리했었는데, 근데 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하면 또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지식재산권 이런 것도 9회 이미 나왔죠. 네, 오, 9회 문제 잘하네요. 네, 그때. 거의 그대로 네. 나왔었고, 뭐 에로드나 이런 게 직접적으로 나온 건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그런 문제들 많이 나와서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좀 숙지는 해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진짜 1회부터 33회 이 정도까지는 네, 한 2번 정도는 맞아요. 정말 읽을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게 사실은 막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실무나 법규처럼 규정이 바뀌는 그런 게 아니라서 기본적인 감정평가의 이론이란 것들은 과거나 지금이랑 크게 다르질 않아서 어떻게 보면 기출문제집에 이래에 실려있는 것들 중에서도 지금도 의미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하나하나 그래도 다 추가로 다 정리 잘 해놨기 때문에 네.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근데 이제 암기가 되게 힘들죠, 그렇죠? 맞아요. 언제부터 혹시 그러면 암기를 좀 많이 집중해서 공부하셨어요? 일단 전 암기가 가장 중요한 게 양을 줄여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딱 GS 한 1기 시작했던 이맘때쯤에 이제 기출 문제집이랑 기본서까지 해서 서브 만들고 이제 그 위에 또 GS 내용 추가해 가면서 이제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우자 암기를 한 10월, 11월 이때쯤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11월 지금 시기 정도였네요. 딱 1기쯤 때부터. 사실 뭐 말은 우리가 뭐 투시 하나 안 틀리게 암기한다고 하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실. 저도 맞아요. 그렇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해야 그래도 한 네네. 80%는 가잖아요. 네. 그 마음이 예를 들어 100% 암기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80%까지는 되는데 난 80%만 암기해야지 하고 가면 한 60%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음가짐의 문제를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건 암기한 만큼 사실은 설명 문제는 그런 디테일로 결국 전부 차이가 나는 거라서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조금 암기를 좀 서둘러서 좀 해두면 편하긴 하죠, 사실은. 네, 맞아요. 근데 또 휘발성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좀 자주 보시면서 암기하면 되게 좋은 것 같고 뭐 지금 내년 2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기부터 조금씩 암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시니까요. 네, 뭐 결국 또 암기한 만큼 답안 작성도 좀 빨라지기도 하고. 네. 네네. 법규 같은 경우에는 비전공자였다고 하는데 처음에 네. 이 법규하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궁금. 진짜 그 모든 단어를 처음 들어보더라고요. 처음 들어보겠죠. 네. 그 이제 몇 시간 동안 듣고 네. 기본 몇 시간 동안 이제 앉아 있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아무런 강사님의 강의를 안 듣고 오직 그 도서 평가사님 것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생소한 과목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평가사님도 아시는지 가이드 그 공부 방법을 되게 세세하게 제시를 해주세요. 뭐 어디를 어떻게 외우고 얼마나 외우고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법규는 그냥 거의 자아를 버리고 진짜 그냥 시키는 것만 했던 것 같아요. 네. 법규 이제 책들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한자들이 많고 용어들도 생소한 것들이 진짜 많고 제일 제가 이해하는데 어려웠던 것들은 판례. 판례를 보면 판사들이 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하도 분명 이 사람들은 되게 우리나라에 되게 그 브레인들이잖아요. 최고 브레인들인데 문장이 너무 막 자꾸 연결어로 써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처음만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한 1, 2개월 막 집중해서 막 저도 막 사례집 찾아보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고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어느 순간 그게 조금 많이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법규 처음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이제 몇 개월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시간이 네. 해결해 주고 결국 내가 그만큼 더 많이 자주 보면서 익숙해지려고 하면 그렇게 또 계속해서 어려운 그런 과목은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이야기 많이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사인 분들에게 한번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공부하는 시간이 외롭고 서러울 텐데 그것만 이제 또 이겨내시면 좋은 미래가 올 거니까 화이팅 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좀 고생하는 거죠. 좀 네. 고생하고 나면 좋은 또 결과가 있을 테니까 다들 이제 또 우리 내년 2차 시험까지는 한 몇 개월 남았지? 한 8개월? 9개월 네, 남았나? 8개월 정도, 8, 9개월 8, 남았어요. 9개 정도 남았잖아요. 조금만 버티면 금방 시간 가니까. 네. 또 우리 이기상 평가사님이 저희 GS 이론 스터디 채점 팀장으로서도 여러분들 답안지 꼼꼼하게 또 잘 봐주실 거니까요. 여러분 내년 합격 한번 기원 드리고요. 오늘 이기상 평가사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끝내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